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오히려 에너지가 약화됐던 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돌았습니다. 기관은 코스피를, 외국인은 코스닥을 이끌었고 개인만이 매도에 나선 하루였는데요. 코스닥은 2차 전지의 급등세와 함께 800선에 바짝 다가서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반등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의 공매도를 근본적 개선까지 금지하겠다는 발언이 2차 전지주를 강하게 견인해줬죠. 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고요. LG 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스의 3사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 메이저 업체인 엑손모빌이 리튬 사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하이드로 리튬, EV 첨단 소재 등 리튬 관련주의 강세도 돋보였는데요. 공매도 금지 훈풍이 다시 불어온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 후 공매도 전체 잔고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의 근본적인 개선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는 발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쇼커버링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동박주 이미 쇼커버링 진행 중입니다. 동박 업황 부진의 주요 공매도 타깃이 돼왔던 동박 관련주가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C는 지난 3일 기준 5.58%였는데 8일 기준 4.79%까지 줄었고요. 공매도 금지 이전부터 공매도 잔고 비중이 줄고 있었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같은 기간 3.77%에서 3.4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진의 동박 관련주들 탄력이 좋았죠. 네, SKC가 2거래 연속 상승하며 9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공매도 금지 후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솔루스 첨단 소재, SKI 테크놀로지 등 동박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동박 관련주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AI 반도체주 내년 호실적 믿어도 될까입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기 속 AI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면서 AI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를 견인했는데요. 하지만 AI 반도체 대표주였던 한미 반도체 어닝 쇼크에 이어서 ISC와 이오테크닉스 등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적 불투명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성장 궤도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다, 본격 조정이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주들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죠. 네, 한미반도체가 3%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3분기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ISC와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ISC는 어제 급락을 거의 만회하면서 12% 급등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6%까지 급락했다. 그래도 밑골이 달면서 약보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DIT는 3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사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AI 반도체주, 종목별 기술력과 성장 추이 잘 확인하시면서 차별화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동박과 AI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SKC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ISC 그리고 DIT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의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한경이 슈픽 첫 번째, 동박주 이미 쇼커버링 진행 중입니다.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청산이 예상보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동박 관련주들의 공매도 잔고 비중을 보니까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매도 잔고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수급 개선에 좀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장시영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동박주들도 2차전지 업황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리면서 2차전지 업황 둔화. 근데 동박 업체들이 대부분 증설에 나서고 있고 중국 업체를 비롯해서 국내 업체들도 많은 증설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급 과잉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슈가 첫 번째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SKC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세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주가가 이제 뭐 실적이 부진하고 공급 과잉 이슈가 있으니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들 때문에 공매도가 거세게 조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SKC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각각 3위, 9위의 공매도 잔고량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데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잠깐 이제 시작 전에 말씀해 주셨겠지만 3일 기준 5.58%였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 근데 8일 기준으로 4.79%,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3.77에서 3.48로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줄여질 것으로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동박 업체들이 이 주가가 다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고 업황도 꾸준하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에 대한 단초를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수주 잔고도 많고 그것들이 내년 또는 뭐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조금씩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는 하나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아직까지는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가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비중은 지금 감소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쇼커버링 기대감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동박주 가운데서 오늘 SKC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보내주신 지금 사인을 보니까 두 분의 사인이 지금 좀 엇갈렸습니다. 강석훈 PB께서는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둘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고 장시영 차장께서는 지금 다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SK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첫날 급등 후에 이제 내림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반등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5%대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는 좀 좋게 보시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런 요 얘기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필름 기초 소재 쪽에서는 이제 사업 비중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를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 쪽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죠. 기초 소재 쪽은 올해 연말까지 매각 완료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ISC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2차전지 사업 쪽에서 뭐 동박과 실리콘 응급제, 뭐 동박은 여전히 내년까지 공급 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지만은 뭐 앞으로 사실 전반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2025년에는 7조 9천억 원 정도를 얘기했고 2027년에는 11조 4천억 원 정도를 매출액으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중 최고가였던 지점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1차 목표가 12만 원 제시했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자, 장시영 차장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좀 경계감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이제 8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하고 저항이 좀 세게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에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주가가 좀 흘러내리면서 하향 추세를 그렸었을 때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사실은 이런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또 전방 업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좀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실적, 업황 두 가지 모두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섣불리 좋다 안 좋다를 언급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만약 미래에 대한 어떤 실적 그리고 뭐 이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편을 하면서 뭔가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추세가 다시 돌았었을 때 뭐 기본적으로 200일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 접근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SKC가 이제 동박 업황 부진이심에서 그간 공매도 타깃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업황 부진으로 실적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거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실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지금 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뭐 성장 추이와 밸류에이션에서 어떻게 좀 기준을 짜가는 게 좋을까요, PB님? 실적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4분기도 실적은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가 마이너스 447억 원인 걸 본다면은 조금의 회복은 좀 있는 것이죠. 적자폭을 좀 줄여갔으니까요. 동박 판매량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말레이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전력비 절감 기술로 이제 수익성은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바라보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내년 영업이익부터는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반도체 특히나 ISC 쪽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박 쪽도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하지만 말레이 캐파가 5.7만 톤 증설이 되면서 총 캐파가 대략 10.9만 톤 정도가 되죠.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 회복 시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고성장 포트로 재편되는 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은 향후 정당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C가 이제 올해 뭐 주가를 조금 보면은 뭐 한숨이 절로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연초에 주가 자리로 지금 돌아와 있는데 그나마 뭐 10월 말부터는 5일선이 조금 상향을 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시영 차장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 주셨는데 어떤 가격 전략을 짜 주실까요? 일단 뭐 앞서 언급한 대로 단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추세가 긴 하향 추세선상에 이렇게 이 위치해 있는 주식들도 뭐 수급적인 이슈라든지 또는 밸류에이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200일선을 기점으로 주가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앞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지만 업황과 실적의 개선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높이 올랐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 선상에 있었을 때는 네. 언제 주식을 사도 솔직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긴 하향 추세 선상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한 주식들은 섣불리 저점이다라고 노리고 들어갈 때는 계속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향후에 좋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네. 요 12만 원대 가격대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200일선이 10만 원 가격대를 뚫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충분히 쫓아가셔도 이런 상승 추세대로 돌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바닥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뭐 거의 2년 가까이 하향 추세를 그려왔기 때문에 바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든 내년 1분기가 지나든 2분기가 지나든 실적 발표 시기에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또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조금 돌리는 거를 더 확인을 하려면 10만 원 또는 뭐 12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자리에서 따라가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후에 외국인의 지속적인 러브콜이 눈에 띄는 종목인데 오늘 마찬가지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3.4%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의 사인은 똑같습니다. 지금 고와 스탑이 들어왔는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스탑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쵸. 말씀이신가요?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만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좀 높고 자금 조달이 충분히 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뭐 이 캐파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순위권에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어떤 이 회사의 계획이라든지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리 없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방의 어떤 수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내 어떤 공급 과잉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실은 주식을 사고 이게 기관 투자자라든지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자를 항상 추구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도 굉장히 좀 노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사서 내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당장에 사서 일주일 뒤에 내가 계좌에 빨간불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든 내년 연초든 아니면 장이 좋았었을 때 소외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외받는 어떤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쫓아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드려보고 싶은 거죠. 예. 네, 자 강석훈 PB께서는 역시나 이제 또 고사인 들어왔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예, 최근 뭐 2차 전지 반도체 할 거 없이 뭐 실적이 부러지고 고밸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다만 내년부터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회복이 일부 이뤄질 거라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뭐 경쟁 강도도 세진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엔드 동박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얇은 동박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배터리들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이런 고품질 제품들을 계속 수요로 받고 있거든요. 네. 찾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올해 이 하이엔드 동박 비중은 5%이지만은 내년엔 10% 그리고 2028년에는 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반등보다는 이런 환경을 고려할 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와 좀 동일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고품질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이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고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세를 자신한 배경이 그럼 이 하이엔드 동박에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장시영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회사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동박을 떠나서 2차 전지까지도 이제 좀 우리가 넓혀서 좀 보다 보면 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해석이 극과 극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까지는 증설에 증설을 거듭하면서 뭐 치킨 게임은 끝났다. 국내 업체들이 2차 전지는 다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수요가 갑자기 조금 줄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많은 공급량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는 어떤 예측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밸런스를 찾겠죠.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와중에 좋은 회사들은 살아남으면서 좋은 업체들과 안 좋은 업체들이 좀 갈리는 어떤 밸런스를 찾는 과정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앞서 이제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동박 비중이 지금 현재는 5% 수준인데 24년에는 10% 정도, 28년에는 75%까지 확대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 회사의 어떤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쫓아가는 플레이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좀 말씀을 그때가 됐었을 때 쫓아가는 네. 플레이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바닥을 우리가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아섰을 때 가자. 그 돌아섰을 때 사실 이제 실적 개선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상승 추세대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식을 사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강석훈 PB께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을 좀 들어볼까 봐요. 여기서 어떻게 좀 뭐 엑시스를 하는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예, 뭐 그동안의 주가 하락은 역시 뭐 말씀드렸던 대로 동박의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뭐 중국산의 저가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수출이 많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이엔드급 제품에선 나름의 시장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좋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는 고강도 고연신 동박의 수주를 높인다는 전략을 추구하는 중이거든요. 향후 뭐 동박이 미국 IRA의 배터리 핵심 소재로 선정이 된다면은 FTA를 맺은 국가에서만 이 생산한 동박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높은 성장은 기대하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 적자 흐름은 경계하기 때문에 이 보유자 중심으로 조금 관망하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AI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ISC, 이오테크닉스로 이어지는 AI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3분기 실적 부진 시장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공개 소식도 있었고 사실 뭐 업황의 그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3분기를 뭐 충분히 저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가들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자, AI 반도체 현 시점에서 주가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차장님? HBM 관련주들은 사실은 올해는 거의 다 모멘텀 플레이였죠. 네. 실적이 나올 걸로 당장에 올해 실적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전방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의 어떤 큰 폭의 투자가 좀 단행이 될 거고 기존에 하던 부분들에 대한 기존에 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기존에 HBM 부분들을 조금 하던 부분들을 일부 보완 투자 형태로 장비가 올해는 출하된 거라서 크게 실적이 좀 이렇게 튀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 플레이로만 종목을 좀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전방업체들의 어떤 투자 규모라든지
또 엔비디아의 어떤 AI 관련 실적 추이가 내년도 이쪽 섹터의 주가의 어떤 향방을 가를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가의 그 방향이 달랐는데 똑같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는 했습니다. ISC, 이오테크닉스. ISC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에 그 일회성 비용 반영에 대한 공시를 조금 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크게 엇갈린 양상으로 오늘 나왔는데 자, 3분기 실적을 계기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봐야 할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좀 선별을 할 때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비비님? 저의 경우에도 사실 HBM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이제 밸류로 보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남은 몇 가지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도 이미 늘 타이밍이고 뭐 첨단 반도체 쪽도 계속 날개를 달고 호재성 기사는 나오지만은 이미 SK 하이닉스 쪽 HBM 관련된 기사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HBM3E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이제 벤더들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냐. 삼성전자 쪽 벤더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 뭐 PHK홀딩스, 제우스는 모멘텀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대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여전히 PER 기준 주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14에서 15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실적 노이즈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AI 반도체주 ISC, DIT 올리고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두 분의 사인이 다 곧사인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 3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ISC부터 볼 텐데 장시영 차장께서 고사인 주신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당장에 이제 반도체 쪽의 어떤 업종들이 주도주 섹터라는 점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강력한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을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실적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특히나 AI 섹터 쪽 같은 경우는 2024년 그림이나 어떤 실적을 좀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의 어떤 페니스 중심 AI 관련 매출이 뭐 올해 4분기부터 일부 반영이 되고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 증설도 12월에 셋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뭔가 이 긍정적으로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CPU, GPU 관련 매출이 뭐 22년에 600억, 23년에 750억 수준에서 내년이면 1,300억 이상 때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판 사이즈가 이 커지는 어드밴스 패키지 영역에서는 이 러버용 소켓이 굉장히 유리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AI 외에도 뭐 XR이라든지 자동차 SoC라든지 뭐 신규 어플리케이션 향 어떤 이 소켓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R&D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켓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실적의 노이즈는 좀 무시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모멘텀 플레이를 해왔다고 하신다면 내년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까지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투자를 이어가시는 방향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석훈 PB께서도 고사인 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그 일회성 재무 비용 이제 반영 영향이 있었고 그 실적 내용을 이제 더 들여다보면 3분기 비메모리 분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를 하면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오늘 좀 주가의 상승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력 제품군인 그 실리콘 러버 소켓의 매출 성장세는 지금 뭐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ISC 이제는 좀 성장의 초입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 앞에서 그 차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연간 영업 실적 추이 및 전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는 영업이익을 모두 더했을 때 한 대략 300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긍정적인 전망은 대략 한 8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오르게 되죠. 특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라이브해가는 이제 핵심적인 제품이 방금 말씀드렸던 러버 소켓, 테스트 러버 소켓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포고핀 소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것은 사실은 급전적인 성장은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 러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는 대략 99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게 되고 내년에는 대략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19%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대략 30%가량의 영업이익률, 평균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드밴스드 패키징 영역에서 이 러버형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양산성과 이제 경제성에 있어서 우위를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캐파라고 하는 것이 약 3천억 원 정도인데 러버 소켓가 대략 2,500억 원 정도가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것 이 수요에 대한 내용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ISC가 이제 오늘 그래도 이제 강하게 오르면서 12.8%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하락분을 이제 상당 부분 메웠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의 그 뭐 양봉을 보고 또 안심은 하셨을 것 같지만 이런 뭐 실적 노이즈가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뷰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 좀 일단은 탈출할까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떤 쪽에 방향을 둬야 한다라고 보세요, 차장님? 기존 주주들이야 뭐 사실은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도 좀 많을 테고 네. 뭐 저가가 아니고 뭐 고점 부분에서 좀 쫓아가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네. 실적이 좀 많이 나오는 꽂히고 이런 시기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ISC는 워낙에 또 실적의 어떤 이 바탕 자체가 좀 괜찮았던 회사이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더 큰 실적을 좀 기대하는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식의 추세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요 구간에서 뭐 7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요 구간에서 6만 7천을 깨고 아래로 하향하면서 좀 흘러내렸겠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아직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홀드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만약에 완전히 끝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주식은 당분간은 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추세를 유지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실적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시고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좀 있었을 때 저점 매수를 하시면서 보유 수량을 조금씩 더 늘려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은 있을 거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하고 더 늘려가는 방향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상승을 네. 탄다라기보다는 상승이 아직 안 끝났죠.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고 조금 네. 이렇게 유지하는 구간, 이렇게 좀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하단을 깨기 전까지는 그렇죠. 좀 이제 예, 기회를 예. 보자. 자, 그럼 이제 DIT로 넘어가서 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 실적 노이즈 속에서 또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DIT가 18% 올라서면서 고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강석훈 PB께 DIT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예, 핵심은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개선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됐죠. 뭐 올해 실적이 1분기에는 뭐 241억 원, 뭐 매출의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억 원 정도를 찍었는데 이번 분기 3분기에는 매출액은 308억 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51억 원 정도를 찍게 됐습니다. 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고 있는 가운데서 엄청난 이익 증가를 확인해주면서 주가는 오늘 급등했죠. 레이저 솔루션 뭐 3분기 매출액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이제 94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레이저 솔루션 측면에 있어서요. 요거는 대부분 SK하이닉스향 레이저 어닐링 한 대의 매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94억 중 대다수가 이 공시된 레이저 어닐링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대당 가격이 대략 75억 원 정도라고 예상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가격은 이제 부설 설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 이래로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기대가 되고요. 이 장비를 하나하나 팔면 팔수록 계속 높은 영업이익을 찍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따라서 수익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이 장비에 대한 수주도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앞으로의 수익성은 더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께서도 고사인 주셨는데 이제 3분기 실적 내용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레이저 어닐링 매출 이제 이 인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고부가 제품이다 보니까 증익의 크기가 양호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주 확장 여부가 이 회사의 성장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차장님? 원래 그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쓰지 않았습니다. 디램 공정에. 네. 삼성전자만 이오테크닉스라든지 HP, SP 이 장비들을 좀 가져다 썼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DIT와 장비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한 3-4대 정도가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10대에서 뭐 12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는 ST가 콜 테스트를 뭐 받고 있는데 통과를 했다 어쨌다 하는데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ST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원래는 하이닉스도 이오테크닉스가 들어간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고 지금 DIT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을 하이닉스한테 입증을 받은 거가 되기 때문에 앞서 이제 PB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대당 뭐 한 8-9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비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될 전망이고, 올해 이 어닐링 장비 수주액이 149억 원 정도가 추가가 돼가지고 3분기
3분기 한 919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10대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뭐 대략 한 8, 90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모멘텀 플레이, 실적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유사한 또 수소 어닐링 그룹인 HPSP의 또 실적이 방금 전에 나왔는데 HPSP의 이제 실적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DIT가 지난 7일에 이제 신고가 이후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추세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강하게 양봉을 좀 그려놨잖아요. 지금 뭐 다 실적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기존 주주들은 기대치를 좀 더 높이고 홀딩을 해야 한다 이런 전략이시겠죠, 피비님? 예, 그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물어볼 이유가 없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HBM이 묻은 소부장 업체들의 밸류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는 좀 손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은 하방을 좀 잡아두고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 지켜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AI 반도체주가 앞으로 이제 뭐 성장성은 뭐 있다라고 보는 섹터니까 실적 노이즈에 따른 조정이 오히려 이제 신규 진입을 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신규 진입의 관점에는 어떤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차장님?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이 구간에서는 실제 실적이 잡히면서 업황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한 게 구간이 생기는 게 좀 자주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망 그리고 신념이 없으면 힘든 매매 스타일일 수가 있습니다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 또 실적에 대한 어떤 명확한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AI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도의 기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슈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휴스틸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정규장에 이어서 5% 정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메탈랩스도 9%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조선내화도 볼까요? 포스코와의 계약 소식에 연일 상승하다가 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으면서 조선내화 4% 상승한 28,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인터앱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로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예림당 그리고 뉴인텍도 9%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IC 소켓 업체인 마이크로 컨텍솔 오늘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 강세 보여주면서 9,2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코리안리 그리고 사조 대림이 3%, 2% 각각 빠지고 있습니다. 또 제약 바이오 섹터 반등 전망 보고서에 오늘 제약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보제약이 21% 정도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1.5% 소폭 하락하면서 8,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선박용 디젤 엔진을 생산하는 HSD 엔진 오늘 1% 상승을 했는데 상승분 그대로 되돌리면서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7,71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대유 AP가 5% 하락률을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메가터치도 5%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5% 하락률 보이면서 5,3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텔콘 RF제약도 오늘 14% 급등을 했습니다.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펜타닐 제조 수출 단속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급등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4% 가깝게 밀리면서 1,089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이고요. 10월 18일 라이징 스탁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지난주에 목표가 8만 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15% 기록을 했는데 8만 7천 원대까지 갔다가 이후 탄력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자,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해 주셨어요. 점검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때 처음에 저거 들고 나왔을 때 되게 시장 안 좋았어서 그때 이제 좀 실적 되는 단단한 종목 위주로 좀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좀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연말까지 이제 전력기기 좀 갖고 가야 되는데 특히나 4분기는 전력기기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진입을 하거니와 이번에 현대일렉트릭 좀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좀 반영되는 고마진 수주가 어느 정도로까지 좀 마진이 좋게 나올지도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길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그럼 지금 가격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딱 지금 가격 정도가 한 적정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이제 할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그건 이제 시장에 좀 따라가겠으나 어쨌든 연말까지는 그래도 실적만 보고 간다고 해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상향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전력기기는 4분기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재룡전기 가지고 오셨고요. 강석훈 PB S1 가지고 오셨고 장시영 차장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이제 변압기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재룡전기의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일진전기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일진전기만 좋았는지 알았는데 재룡전기도 매력이 있더라. 네, 네, 네. 자, 지금 이제 이 숨은 매력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이제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시장 어려울 때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제 첫 주차 때는 이제 HD 현대일렉을 들고 왔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진전기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일진전기를 들고 왔던 이유가 소형 변압기 쪽이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특히나 좀 일진전기에 관해서는 4분기 이제 고마진 수주가 이제부터 실적을 반영이 될 거다. 해서 재룡전기보다 일진전기가 조금 더 매력 있어 보인다. 라고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재룡전기가 그 분기 보고서 나왔어요. 수주 잔고를 보니까 제가 일진전기 때 말씀드린 그 투자 포인트가 그대로 재룡전기에도 있는 거예요. 수주 급감을 할 줄 알았던 수주가 이번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수주가 폭증을 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주들이 다 고마진 수주들이라서 그러면 일진전기만 좋은 줄 알았는데 재룡전기도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들고 왔고 심지어 그 최근 며칠 전이었죠.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때 이제 1차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대형 변압기 쪽은 데이터가 좀 슬로우 돼 있긴 했지만 이제 소형 변압기 쪽은 데이터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소형 변압기 쪽은 지금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그냥 둘 다 선택을 했다면 둘 다 연말까지 또 좀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갖고 와봤고 마침 오늘 일진전기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되면서 거기서 조금 애매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아마 큰 무리 있는 그 내용들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일진전기도 같이 오늘 말씀드린 재룡전기랑 일진전기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가 이미 사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대로 뭐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새롭게 나도 이제 소형 변압기 하나 담아보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룡전기가 이제 또 좋은 선택이 될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진입한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보고 가야 될까요? 일단 그 이제 재룡전기만 말씀드리면 뭐 그냥 간단하게 한 전고점 정도 26,000원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한 어차피 연말까지는 들고 갈 생각으로 가는 거니까 26,000원까지 거기서 이제 상단이 열리면 내년부터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 우선 26,000원 올 연말까지의 목표가고 내년에는 더 높은 상승을 바라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권 PB의 종목 보겠습니다. S1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로 안정적인 기초 체력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시장 성장 가능성 주목하겠습니다. 아, 원래도 좋고 이제 새로운 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나요? 뭐 안정적인 기초 체력이야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죠. 뭐 물리보안 서비스라든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요. 뭐 시장 점유율 45%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꾸준히 매출액 2,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억 원 가량을 내면서 OP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8에서 9%를 찍는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도 계속 뭐 2019년 이후로 떨어져서 현재 PER은 13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2,500원에 배당을 지급해서 현재 주가로 배당률 4%가 나오는 기업이고요. 마음 편한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 번째, 새로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이 커져간다라고 한다면 좋게 보이겠죠. 여기에 주목했던 기업이 그것이 뭐냐면은 국내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미마모리, 그 지키미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했습니다. 예스원은 전국에 안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고령 인구들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시장은 이미 3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마련이 됐고 우리나라가 대략 일본의 반 정도라고 한다면은 1,500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략 45%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새로운 매출원이 돼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같은 보안에 기초를 해서 이제 또 뭐 실버 산업 쪽으로도 이제 1,500억 원의 또 캐파가 열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S1의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1차 목표가는 65,000원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현재가 그리고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0%로 잡고 과도한 하락은 경계하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뭐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올해 사우디양 청궁이라는 유도무기 제품이 최종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 자체가 작년 2월에 그 아랍에미레이트향, 그러니까 UAE향 수출보다 금액이 좀 더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한 3조에서 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요 정도면은 뭐 이 사우디양 이 최종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위기로 봤었을 때 다른 국가의 어떤 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비궁이라는 무기 역시도 현재 미국 쪽에서 2024년 중에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군사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나라인데 미국의 수출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 레퍼런스가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도 이런 어떤 방공책이라든지 어떤 유도미사일 관련된 수주가 빗발치듯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 현재 자체의 모멘텀은 중동 쪽 수주 잔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동양 어떤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보고 할까요? 일단 뭐 한 12만 원 정도까지도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12만 원 정도까지도 모멘텀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만 4천 원이 이전 고점이었었는데 이를 뚫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분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매수는 한 약 9만 5천 원 정도 조금 눌림목이 있으면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은 9만 원이 좀 깨지면 손절하는 전략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보고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 메가터치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공정용 장비 부품 생산업체로 지난 9일에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오늘 22% 급등하면서 시세를 분출했지만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전하면서 현재 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4위 만나보겠습니다. 4위는 HPSP입니다. 고압 열 처리용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죠.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는데요. 다른 반도체 장비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볼까요? 에이징랜드입니다.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대만의 TSMC, 영국의 암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한데요. 어제 신규 상장했습니다. 어제는 20%, 오늘 정규장에서 4%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휴스트입니다. 장 마감 후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현재 5% 상승 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볼까요? 네, 1위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차지했습니다. 웹 오피스 등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모든 기기를 연결하는 올 디바이스 AI 전략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규장에서 12%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4% 정도 가까이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가우스라는 생성형 AI를 좀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로 좀 엮을 만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엮어서 좀 급등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재료 자체가 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그런 재료인가? 그리고 지금 시장은 오늘 시장은 좀 어땠는가? 이걸 두 개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 이슈 자체가 좀 섹터에서 완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만큼의 그 정도의 재료도 아닐 뿐더러 오늘 시장 사실 되게 좋았다면 좋았잖아요. 어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일부 되돌림 반등장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았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날에는 사실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장에 어떤 그냥 특정한 호재 없고 그냥 알맹이 없이 그냥 급등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알맹이가 있는 건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급등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시장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호재가 마침 나왔으니까 급등을 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로 좀 매수를 해볼까 그런 판단을 내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여름에 이제 좀 고점 되게 많이 형성을 했고 거기서 매물대가 많이 좀 쌓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이제 매물대 챌린징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까지는 저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외로 코맥스도 같이 비슷한 재료로 오르고 있긴 한데 코맥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완전 좀 알맹이 없이 그냥 시장 급등에 편승해서 호재 살짝 스친 걸로 급등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내일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렇지만 코맥스라든지 관련주가 현재 20에서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큼의 재료는 아니라는 평가, 신규 진입 관점은 보수적으로 보셨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5위 메가터치도 살펴볼까요? 테슬라 공급망 관련주로 정규장에서 22%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메가터치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대박 천국 1부에 나와서도 좀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그 목요일 날 메가터치를 포함해서 4개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4개 종목이 동시에 상장한 건 처음 봤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애매했던 재료가 메가터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애매했어서 그때 이후로 가장 주가는 약했고 그러다가 오늘 시장 좀 되돌림 반등에 편승해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마침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영국에 좀 상륙을 했다. 그런 되게 사소한 이슈로 좀 그런 관련주가 뭔데? 이제 시장은 여기저기 찾다가 메가터치라는 최근에 상장한 새로운 신규 상장주가 있네. 그냥 거기서 좀 빈집 수급 공략이 들어온 것 같은데 좀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나 오늘 급등은 했지만 아직도 지금 가격 레벨 자체는 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그 4개 동시 상장 종목 중에서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오히려 조금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그 카티 치료제 새로운 그 플레이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화권 증시 혼조세입니다. 상해지수 0.3% 상승, 선전도 0.1% 강보합이고요.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가 0.04%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 종료로 잠시 뒤 5시 개장이고요. 나스닥 선물지수 이 시각 현재 0.23% 소폭 오르면서 15,582선 지나갑니다. 11월에 가장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CPI를 대기 중이니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